마지막 프로퍼티, 끝판왕, 베리언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컴포넌트의 베리언트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이 베리언트는 쉽게 말해서 컴포넌트의 종합 세트 같은 겁니다. 이 컴포넌트를 속성에 따라서 분류하고 그룹으로 이제 그 분류한 기준에 따라서 그룹으로 묶어주는 기능입니다. 이 묶어주고 나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꺼내 쓰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피그마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컴포넌트 세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컴포넌트 세트라고 하기도 하고, 그럼 여기를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프로퍼티와 밸류라는 개념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근데 저희가 아까 프로퍼티 할 때, 다른 프로퍼티를 할 때 잠깐 배우긴 했었는데, 여기 이제 베리언트에서 프로퍼티는 카테고리 값이고요. 그리고 밸류는 구분, 고유 구분값, 각자의 이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저희 수업을 진행하면 아마 좀 개념 정리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프로퍼티는 구분해주는 구분값, 밸류는 고유값, 이름 같은 거죠. 아까 저희가 P2들을 구분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P2의 이름 같은 것들이 밸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햄버거 세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햄버거 세트를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버거류와 크게 디저트류, 음료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버거를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선택하고, 그리고 디저트류가 있으면 감자튀김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치즈 스틱을 선택하고, 음료 중에서는 쉐이크를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저희가 세트 하나를 완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베리언트는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요거를 실제 화면에 들어간 요소로 한번 대치를 해보면 버튼류, 아이콘류, 입력 폼 같은 게 있을 거고, 하위 카테고리로는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저희가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게 하는 기능이 베리언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초반에 이런 구조도를 보여드렸었는데, 이 베리언트를 하실 때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이제 베리언트 하실 때는 큰 카테고리별로 한번 나누고, 그 하위 카테고리를 또 경우의 수에 따라서 이렇게 쪼개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쪼갰을 때 필수로 들어가는 요소와 그리고 선택적으로 들어가는 요소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리 계획을 하시고 이 구조를 참고하시면서 나중에 베리언트 세트를 만드시면 복잡한 구조들에 들어가더라도 이제 혼란스러울 일이 좀 줄어드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작업하실 때 이걸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 그러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 베리언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리언트를 만드는 방법은 저희가 아까 퀴즈에서도 했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제 마스터 컴포넌트일 때와 마스터 컴포넌트가 아닐 때 방법이 나눠지는데요. 우선 이 마스터 컴포넌트일 때를 먼저 살펴볼게요. 자, 이제 이 요소들을 다 선택하고 일단 마스터 컴포넌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스터 컴포넌트로 만들고서 이제 이 마스터 컴포넌트 전체를 선택하고 오른쪽 패널을 보시면 Combine as Variant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서 이렇게 세트로 만들어 버리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컴포넌트가 하나일 때는 생성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이제 마스터 컴포넌트를 선택하고 상단 중앙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Add Variant라고 이제 버튼이 있어서 이걸 눌러서 이렇게 생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스터 컴포넌트일 때도 하나일 때와 그리고 여러 개를 선택했을 때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마스터 컴포넌트가 아닐 때는 어떻게 만드냐 하실 수 있어요. 이제 마스터 컴포넌트가 아닌 일반 객체도 베리언트로 묶을 수가 있는데, 이때는 전체를 선택하시고 상단의 컴포넌트 아이콘 옆에 화살표를 누르셔서 Create Component Set, 아까 제가 세트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컴포넌트 세트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스터가 아니어도 일반 객체를 이런 식으로 이제 베리언트로 묶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방금 한 방법대로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베리언트를 오른쪽 예제에서 만들어 보세요. 1번에 있는 요소들은 이제 일반 객체일 때 만드는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고, 두 번째는 마스터 컴포넌트로 만든 다음에 베리언트로 한번 묶어보세요. 그리고 요걸 한번 해보시고 다 되신 분들은 채팅창에 1번 올려주시면 됩니다. 전체 해제요. 그냥 그 안에 있는 요소들을 다 그냥 끄집어내면 해제가 되어버립니다. 네. 이 그룹 안에 들어있는 걸 이렇게 그냥 이렇게 꺼내버리면 베리언트 그룹이 해제됩니다. 네, 맞아요. 이 베리언트 그룹 전체 선택하시고 필요하면은 그냥
그 저희가 도형이나 이런 거에 넣는 것처럼 프레임이나 도형에 넣는 것처럼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색깔이나 뭐 이런 것도 자유롭게 바꾸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베리언트 자체에 뭐 라운드 값 같은 것도 프레임처럼 다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원하는 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다 완료가 되신 것 같으니까 이제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저희가 그 프로퍼티 할 때 좀 문의 주셨던 부분들인데 이 프로퍼티를 이제 추가하고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 베리언트 그룹에는 베리언트 그룹에서 프로퍼티라는 건 카테고리의 종류입니다. 저희 아까 뭐 버거 종류, 뭐 쉐이크 종류 이런 거를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을 하나를 더 추가해 주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 추가하는 방법은 전체 그룹을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에 프로퍼티 있는 메뉴에서 플러스를 눌러서 베리언트를 누르시면 이렇게 프로퍼티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가볍게 색상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구분해주는 값이 하나가 더 생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주시는 거고 그리고 그룹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에 프로퍼티라는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명칭을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뭐 크기면 크기 뭐 이런 식으로 더블 클릭해서 수정해 주시면 프로퍼티의 값이 수정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여기 예시 화면에도 제가 지금 표시를 하는데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는 거고 예시에서 한번 바로 테스트를 해볼게요. 제가 이 예시를 이제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만드는 걸 보시고서 여러분도 예제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른쪽에 보면 이제 지금 이제 제가 PQ를 구분을 해놨어요. 구분을 해놔서 이제 배경이 있는 PQ와 없는 PQ 그리고 뭐 어머나 안경, 똘똘 PQ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PQ의 종류와 그리고 배경 색상 이렇게 이 두 가지 프로퍼티를 구분을 해서 한번 넣어줘 볼 거예요. 일단 만드시는 방법은 전체를 드래그 하시고 컴포넌트 아이콘 옆에 화살표를 눌러서 크리에이트 컴포넌트 세트를 눌러줍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르셨다면 전체 그룹이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에 프로퍼티 옆에 플러스를 누르고 베리언트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추가한 베리언트에는 그냥 배경 색상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배경 색상이라고 해보고 전체 선택한 상태에서 나머지 하나의 프로퍼티는 더블 클릭해서 PQ의 종류라고 하겠습니다. PQ 종류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아래에 있는 시프트 누른 채로 아래에 있는 배경이 있는 친구들을 다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에 배경 색상에서 on이라고 영어로 적어주세요. 그리고 위에 있는 친구들도 다 선택을 한 다음에 배경 색상에 off라고 적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PQ의 종류를 구분을 해줘야 되겠죠. 이제 PQ의 종류도 이제 PQ를 시프트 누른 채 선택하고 PQ 종류에서 첫 번째 PQ 한 줄은 어머나 그리고 두 번째 PQ들은 똘똘 그리고 세 번째 PQ를 또 이렇게 선택을 하고서 안경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저희는 이 PQ들을 이제 종류와 색상으로 한번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Alt나 옵션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서 가지고 나와보면 이 PQ는 이제 배경도 이렇게 토글로 껐다 켤 수가 있고 종류를 이렇게 오른쪽에서 이렇게 드롭다운 리스트에서 바꿔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프로퍼티를 줘서 이제 만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한 방법대로 한번 해보시고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채팅에 올려주세요. 맞아요. 네, 제가 아까 그걸 설명을 못 드렸는데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저희 값이 두 가지일 때 영문으로 on과 off라고 적어주면 자동으로 토글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드롭다운이 아닌 토글로 그냥 두 가지 값을 on, off 하고 싶으실 때는 영문으로 on, off 적어주시면 돼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on, off 이제 여기 영문으로 on, off 적어주시면 이렇게 토글 처리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테스트 해보세요. 잘 적용이 됐는지. 아, 네, 맞아요, 맞아요. 네, true and false도 적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근데 실무에서 온오프가 쓰기가 쉬워서 온오프를 좀 많이 쓰고 있기는 합니다. 네. 이렇게 다 되셨다면 Alt 드래그 복사해서 오른쪽에서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종류가 바뀌는 것을 테스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일단은 저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80% 정도 되신 것 같으니까 다음 예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밸류에 대해서 저희가 수정을 한번 하긴 했는데 이제 밸류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이 밸류라는 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안에 있는 요소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밸류를 추가한다는 것은 이 고유값을 가진 아이가 추가로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밸류를 추가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전체 그룹을 선택하고 상단 중앙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밸류가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 하단에 지금 이 전체 그룹을 선택하고 하단에 플러스 버튼 눌러도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베리언트 그 그룹 안에서 이제 객체를 선택하고 플러스를 눌러도 이 해당 객체로 똑같이 복사가 되고요. 이 그룹 안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복사 컨트롤 CV 하면은 마스터 컴포넌트로 복사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밸류가 추가돼서 그렇습니다. 요 안에서 컨트롤 CV 해서 이렇게 복사를 하셔도 되는 거고요. 뭐 플러스 버튼 누르셔도 되고 뭐 안에서 알트 드래그해서 이렇게 복사하셔도 이 그룹 안에만 있으면은 이 그룹 안에 밸류들로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밸류 수정하는 법을 제가 이제 따로 설명드리진 않았는데 아까 저희가 했던 것처럼 밸류는 요소 선택해서 커런트 베리언트에서 옆에 선택해서 수정을 하는 것과 그리고 전체 그룹을 선택하고 그 프로퍼티 옆에 이제 커서를 가다 대보면 이렇게 필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필터 눌러서 여기에 있는 리스트를 수정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수정할 수 있고 저는 웬만하면 안에 있는 요소 선택하고 오른쪽에 프로퍼티에서 그냥 바로 수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이게 여기 지금 이제 여기 픽처들의 이름을 밸류로 한번 지어주고 그 밸류를 추가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간단하니까 제가 보여드리고 바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일단 픽처 친구들을 여기 다 선택하고 크리에이트 컴포넌트 세트로 이렇게 묶어줍니다. 묶어주시고 그리고 이 안에 제가 지금 아래 예시해드린 것처럼 이 친구들한테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선택해서 오른쪽에 프로퍼티에서 첫 번째는 뭐 멋쟁 픽처, 두 번째는 어머나 픽처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밸류를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고 이 프로퍼티 부분을 뭐 수정하셔도 되고 수정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픽처를 친구를 추가해주고 싶으면 요거를 선택해서 아래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되겠죠. 근데 이게 유의하실 점은 요거를 옮기시다가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면은 이렇게 컴포넌트 이름이 생기면서 이 베리언트에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옮기실 때는 요 영역을 넉넉하게 늘리시고 이 요소를 복사를 하시면 그냥 빠져나가지 않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방법대로 한번 저희가 이렇게 이제 밸류를 여러 개를 추가했는데 굉장히 지저분하죠. 그리고 가이드를 줘야 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가이드를 일일이 정리하면 한 번에 표로 정리해주는 프롭스타라는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플러그인에서 프롭스타라고 치시면 이렇게 크리에이트 스탠다론 테이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명칭까지 저희 지정한 명칭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베리언트를 이제 배우셨으니까 정리하실 때는 요 프롭스타라는 것을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분류까지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좀 시간을 저희 충분히 드린 것 같으니 이제 실전 예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베리언트 배운 것을 저희가 이제 그 실전 예제 한번 적용을 해볼 겁니다. 버튼 눌러서 가주시고 일단 첫 번째는 이 지금 비주얼 요소가 두 개가 있는데 요걸 두 개를 베리언트 그룹으로 묶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선택하시고 크리에이트 컴포넌트 세트로 묶어주시면 이렇게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했을 때 하나만 복사하셔야 돼요. 저처럼 하시면 안 되고 네. 그래서 여기 심볼과 이미지를 이제 오갈 수 있는 이런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는 거 하나. 아까 저희가 버튼 만든 거 있죠. 버튼 만든 컴포넌트를 가지고 오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거 좀 많이 만들어서 엉망인데 컨트롤 X로 가지고 오셔서 여기에 붙이시고 요거를 이제 베리언트로 묶어주시는 거예요. 컴바인 에즈 베리언트에서 요 버튼 그룹도 이렇게 묶어주세요. 그래서 두 개, 지금 요 비주얼 요소 두 개 묶는 것, 그리고 아까 만든 버튼 세 개 이렇게 베리언트로 묶는 것. 여기까지 두 개 다 진행을 해보시고
다 되신 분들은 또 투표창에 완료라고 적어주세요. 네, 완료 찍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다시 수업 자료로 돌아가서 이제 마무리, 이제 거의 이제 저희 베리언트까지 개념은 다 배웠고, 요 참고하실 부분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베리언트 사용할 때 주의하실 점. 구분값에 중복이 없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제 아까 저희가 고유값, 이름을 지어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각각의 이름이 중복돼서는 안 돼요. 이 그룹 안에서 한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이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값으로 구분된 게 있으면 이렇게 아마 오류창이 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 메시지가 뜬다면 밸류가 잘못 설정된 게 없는지 한번 더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베리언트 이제 제가 이것도 피드에 한번 올렸던 내용이긴 한데 왼쪽에 베리언트 그룹 한 거를 선택하고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더블 클릭해보면 되게 레이어명이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는 건드리시지 않는 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이게 뭐 한번 꼬이면 정말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기 때문에 이 공식에 따라서 수정을 하되 수정이 필요하다면 또. 근데 웬만해서는 베리언트는 오른쪽 탭에서 수정하는 걸 추천드린다. 왜냐하면 열어보면은 속성이 여러 개 있을 때 정말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꼬이기가 정말 쉽기 때문에 이런 것들 베리언트 사용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 버튼과 바텀 컴포넌트 세트를 만들면서 저희 오늘 수업을 마무리해 볼 거예요. 일단 여기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 지금 보시면 버튼 세트가 이렇게 굉장히 많아서 갑자기 압도감이 좀 드는데 이걸 다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 저희는 베리언트를 쓸 거기 때문에 이런 버튼들을 최소한의 그걸로 이제 만들 텐데 보면 이제 오른쪽 상단에 보면 제가 구분한 값이 있어요. 근데 뭐 컬러를 채우는지 여부, 그리고 상태, 그리고 레이아웃 같은 것에 따라서 또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크기는 왼쪽에 예제에서 만들었었죠. 그래서 이 버튼들을 가지고 와볼까요?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와서 영역을 크게 한번 이렇게 늘려볼게요. 그리고 제가 하는 걸 한번 보시고서 따라 하시면서 궁금한 점은 또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버튼을 만들었어요. 버튼을 만든 것을 이제 선택하고 복사를 하는 겁니다. Alt 드래그로 이렇게 복사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위에 이렇게 버튼대로 되려면은 색깔이 각각 다르죠. 그래서 여기 컬러 팔레트를 제가 준비했는데 여기를 찍어서 버튼 색깔을 바꿔줄 거예요. 지금 중간에 있는 거 파란색. 근데 여기 지금 바꾸실 때, 컬러를 바꾸실 때 팁을 하나 드리면 이 버튼 선택할 때 쭉 내려보면 셀렉션 컬러즈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여기에 포함된 색깔을 다 한 번에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선택해서 스포이드를 찍으면 여기 포함된 색깔을 한 번에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 회색 부분 만들어 볼게요. 회색 부분도 마찬가지로 네, 회색 부분은 여기서 셀렉션 컬러즈로 하지 않고 필에서 할게요. 필에서 눌러서 이렇게 선이 남은 채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선에 있는 버튼들을 한 번에 좀 쉽게 만들기 위해서 이 오른쪽 건 일단 이렇게 둘게요. 이렇게 두고 요소를 또 복사해서 아랫줄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만들어주셨다면 요 위에 있는 버튼도 마저 수정할게요. 여기 있는 버튼 선택해서 라인 색깔 여기 회색으로 넣어주고 그리고 아래에 보면 또 셀렉션 컬러즈에 흰색이 있어요. 흰색을 선택해서 또 회색 계열로 이렇게 바꿔주면 버튼 세트가 이렇게 하나가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선으로 된 버튼들을 만들어 줄 텐데 이 버튼도 이 세 개, 왼쪽에 세 개를 선택하고 쭉 내려서 셀렉션 컬러즈에 있는 흰색을 선택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파란색이 들어가게 딱 잡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버튼 줄도 선택해서 마찬가지로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셀렉션 컬러즈에서 선택하시고 파란색에 이렇게 찍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것도 마지막은 약간 회색 라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마지막 줄은 파란색 이 스트로크를 선택하고 이렇게 회색을 찍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글자 색깔도 선택하고 아래쪽에 셀렉션 컬러즈에서 흰색을 선택한 다음에 이런 회색 계열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아래의 버튼들 다 선택하고
P를 흰색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버튼 셋이 벌써 이렇게 바로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런 버튼 세트를 만들었는데 버튼 세트에서 이제 값을 지정해 주셔야 되겠죠? 값을 지정해 주는데 일단 전체를 선택하고 버튼에서 3가지 프로퍼티를 저희가 추가해 줬어야 했어요. 컬러, 배경 색상, 그리고 상태, 그리고 레이아웃 이렇게 3개를 추가를 해줘야 돼서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4가지군요. 크기는 기존에 있었던 거니까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4가지라서 오른쪽에 플러스 눌러서 프로퍼티 한번 추가해 볼게요. 4개를 묶어주시고 오른쪽에 밸류를 지정해 볼게요. 크기, 배경 색상, 사이즈, 그리고 상태가 레이아웃이 있겠네요. 잠시만요. 레이아웃, 상태가 있겠네요. 그리고 아이고. 네, 이렇게 되셨으면 여기 위에 있는 것만 먼저 선택을 하셔서 Shift 누른 채로 오른쪽에 배경 색상에서 ON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의 요소들은 Shift 누른 채로 다 선택하신 다음에 배경 색상을 오프 처리해 줄게요. 그리고 크기는 가장 작은 것들 먼저 선택하고 소라고 해볼까요? 소. 그리고 2번째 크기인 것들 Shift로 다 선택하고 중, 그리고 마지막 거는 대라고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레이아웃은 빼고 할게요. 레이아웃은 아마 저희가 설정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될 거라서 레이아웃 빼고 크기, 배경 색상, 상태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줄 쫙 선택하시고 상태의 활성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 줄 선택하시고 눌림이라고 해주시고 마지막 줄은 또 Shift 누른 채로 다 선택하시고 비활성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비활성 처리를 하고 전체 그룹 선택했을 때 이렇게 오류가 뜨면 뭔가 누락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체크해 봅니다. 이제 마지막에 요 바텀에 있는 부분들 만들면 저희가 조합만 하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만들었던 버튼을 복사를 하셔서 가장 작은 걸 복사하셔서 이렇게 가지고 와 보시는 거예요. 가지고 오시고 여기 지금 이게 바텀이라고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여기다가 이거를 붙여넣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컨트롤 C, 컨트롤 V로 2개를 붙여넣고 왼쪽 오른쪽에 원래 있던 거는 이렇게 삭제 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버튼을 선택하고 오른쪽에서 하나는 배경 색상을 이렇게 제거 처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뜨겠죠. 그리고 네, 이렇게 하시고 나서 이거를 복사하신 다음 오른쪽에 예시 화면과 똑같이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일단은 왼쪽에 아이콘 부분은 왼쪽 레이어에서 눈을 꺼주시고 2개는 그리고 3번째는 왼쪽에 있는 아이콘과 버튼 눈 끄시고 도착을 가장 큰 버튼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P를 버튼에서 채워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여기 버튼 부분에 하나를 눈을 끄고 중간 사이즈로 바꿔줍니다. 네, 제 거는 사이즈가 커서 이런 거고 이렇게 줄여주시면 됩니다. 줄여주시면 되고 여기까지 완료되셨으면 전체 다 선택하시고 상단에 컴포넌트 아이콘 옆에 화살표 눌러서 Create Component Set 이렇게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 오른쪽에 프로퍼티를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수정해 주는 겁니다. 임의대로 그냥 저는 1, 2, 3, 4라고 할게요. 1, 2, 3, 4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마지막 바텀 있는 부분까지 버튼 넣어서 수정해 보시고 완료되시면 여기 완료 처리 눌러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 다 왔습니다. 정말 다 왔고 여기 저희가 이때까지 작업했던 것들 여기 오른쪽에 초록색 판에 한번 다 모아볼까요? 지금 이제 버튼 세트랑 바텀이랑 여기 비주얼 요소랑 여기 다 모았었어요. 그래서
예시에 있는 것처럼 세트를 여기 한번 다 가져와 보겠습니다. 전체 선택하시고 우클릭해서 Add Auto Layout 하신 다음에 전체 간격 0 이렇게 해서 모달 하나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고 계시면 돼요. 볼게요. 네. 전체 이제 이 모달 선택하시고 우클릭해서 Create Component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체 모달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지금 이미지, 비주얼 부분을 먼저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에 레이어 부분에 선택해서 불림 프로퍼티를 적용해 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비주얼이라고 처리를 할게요. 그리고 아래에 지금 상세 옵션 부분을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또 레이어에서 불리한 프로퍼티를 적용을 해주는데 이때도 비주얼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크리에이트 프로퍼티 눌러주시고 이번에는 상세 옵션이라고 상세 내용이라고 적어줄게요. 그리고 마무리로 전체 모달을 선택하고 오른쪽에 프로퍼티에서 플러스를 누르셔서 네스티드 인스턴스라는 옵션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아래에 비주얼 콘텐츠 그리고 바텀 요걸 다 체크를 해줄게요. 다 체크를 해주시고 그러면은 정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돼서 요걸 알트 드래그 복사해서 한번 보면 지금 이제 모달이 원하는 부분을 껐다 켜면서 바꿀 수가 있고 비주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아래에 옵션들이 뜨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설정했던 옵션에 따라서 이렇게 모달을 바꿀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는 거라서 여러분들도 한번 저처럼 여기 적용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실게요.